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같이 윤모닝을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를 향해 날선 선제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정치구단 박지원. 정치구단답게 그의 날카로운 말들이 윤 대통령의 아픈 곳만을 정밀 타격하고 있는데요.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 고문이 국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교통순경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 신분으로 대놓고 벌이고 있는 정치 개입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벌거벗은 윤석열,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는 현직 대통령의 작태가 한심할 뿐인데요. 대한민국 경제지수가 모두 빨간등이 켜지고 민생경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한가롭게 자신의 권력 강화와 확대를 위해 자당의 당대표 선출까지 개입하고 간섭하고 나선 겁니다. 아무리 초보 정치인이라지만 정도를 벗어난 엽기적이기까지 한 행각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순경이에요. 호루라기 불고 딱 하지마. 이준석 쫓아내버리잖아요. 유승민 못하게 하잖아요. 권성동도 못하잖아요. 나경원 당신 하지마. 지금 이거예요. 그 뜻을 알아서 하지 말든지 하려면은 유승민처럼 저항을 해서 나가든지 치고 나가든지. 내일 모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요. 6박 8일 일정. 내일 모레 떠나면 21일에 돌아옵니다. 내일 모레까지 가타부타 수리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침묵 속에 떠날 가능성, 비행기 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배짱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표 내버려라 이거죠. 종이로 써서. 종이로 써서 내라. 그 종이로 안 써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이로 써서 내도 수리 안 해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이죠. 냈는데. 국민이 냈다고 믿는데 지금 상당한 국민들은요. 저 나경원은 사표도 안 내고 전화로 한마디 해놓고 난 물러간다 한마디 해놓고 사표도 안 냈지 않냐. 우리가 일반적 상식은 정무직은 그러한 것도 사표인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국민들은 종이에 써서 내는 것이 사표예요.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박 고문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힘당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고 딱 하지마. 이준석 쫓아내버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권선동 의원도 못하게 하고 있다. 나경원 당신 하지마. 지금 이거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 전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당 안팎에서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건희 씨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의 심장이다. 김건희 씨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서문시장 방문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사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어 영부인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나중에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인 개혁의 딸, 약칭 개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 고문은 개딸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뭉쳐있으면 서로 당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통합적으로 가야지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총을 쏴대면은 그 총에 우리가 죽는 거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총체적으로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저격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민주화된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를 정치 구단이라고 말하는지 다시금 느끼게 됐는데요. 전방위적인 여론몰이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선제적 공격, 아주 보기 좋습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A4 용지로 1300쪽이 넘는 이 녹취록에는 약 10년에 걸쳐 대장동 업자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을 포함한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 후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방향이 맞는지 자세히 검증했고, 또 대장동 업자들이 법조계와 언론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던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이 정영학 녹취록을 시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언론의 선택적 보도가 사건의 본류와 지류를 마구 뒤섞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녹취록을 독점한 채 단편적인 단독 기사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밝혀내는 게 훨씬 더 기묘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녹취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2일 132쪽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들의 140시간의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나 거론됐는지, 어떤 취지로 언급됐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모두 21차례 언급됐으며 이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정황이 있지만 수익이나 돈과 관련해 언급된 바가 전혀 없었는데요. 대체 여지껏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수사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녹취록을 뛰어넘는 증거나 진술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수사나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녹취록 말고 결정적 증거가 더 있다면 말이죠. 뉴스타파는 12일 오후 홈페이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총 1325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MBC도 같은 날 정영학 녹취록, 이재명 21번 등장, 대장동 비리 과연 알았나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또는 시장님 같은 언급은 21차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은 뚜렷해 보인다면서도 녹취록상 수익이나 돈에 대한 대화에선 이재명 대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점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대장동 사건, 이쯤 되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 먹은 검찰이 수사하고, 돈 먹은 기자가 보도하고, 돈 먹은 판사가 재판하고, 돈 먹은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운운하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그중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준 당시 검사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토끼머리띠,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하여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